네, 오늘 법원의 판단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박병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내란 본류 재판은 아니죠.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예,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이 됐다가 지난해 3월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습니다.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 보듯이 개선 장군처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. 넉 달여 만인 지난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사건이 바로 오늘 선고가 나온 체포방해 등의 혐의 사건입니다. 내란 특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데 6개월 만에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. 예, 판결의 내용 그리고 선고의 결과 이건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징역 5년은 특검 구형과는 차이가 크네요. 예, 특검 구형이 징역 10년이었고 백대현 재판장도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선고 형량인 징역 5년과 차이가 큽니다. 백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점,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들었습니다. 출신과 성행, 환경도 고려했다는 건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담기는 부분입니다. 예.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백 재판장도 어떤 점을 어떻게 고려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예. 판결 내용 중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게 제일 눈에 띄는데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문제 삼았던 바로 그 대목이죠. 예,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른바 법기술을 쓴 명분이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였습니다.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.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땐 이의 신청을 했고 체포된 뒤엔 체포 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. 구속된 뒤엔 다시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당시 지기현 재판장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네.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. 검찰은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판결을 보면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그렇네요. 영장의 심사와 또 발부의 이 관할 문제 있잖아요. 오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죠. 예,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따라서 체포되고 구속됐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관할권이 없는 영장 발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일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. 폭동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애국시민, 애국청년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.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엔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박병현 기자와는 뉴스 후반부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. 다음 달에 내란 재판이 있는데 오늘 1심 선고가 내란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. 잠시 뒤에 만나도록 하죠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